대치 지역에서는 교과서는 별로 안중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큰 효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보가 별로 없는 곳에서는 교과서로 중심으로 공부를 하니까 점수는 고등학교 때 가서 박살이 나요.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남기정입니다. 백시호입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교 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해서 교과서 중심으로 탄탄하게 정말 착실하게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A가 나오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4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냐? 이분들은 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라는 말을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인데요. 자, 왜 이 구조가 나오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등급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경우에 90점 이상이 나오면은 A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수의 지역에서 이 A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요 강남권은 대체로 30% 이상이 나오고요. 분당 이런 데는 좀 더 높습니다. 40%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을 이제 고등학교의 비율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40%가 A등급을 받았다가 4%만이 1등급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간신히 40%의 마지노선으로 A등급에 합류가 되었던 학생이라 한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이 똑같은 40%는 4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 점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비율적으로는 이런데 난이도의 측면에서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그나마 출제가 되는 것이 중등 내신이고요. 고등학교 내신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 충실하게 준비를 했다고 해서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니고요. 자신이 평생 동안 길러놓은 영어 실력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시험이다. 범위 자체가 훨씬 늘어나고요. 범위는 10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넓어진 범위에서조차도 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그 외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에 있어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을 보고 자기의 영어 실력을 판단하게 되면은 그 중학교 내신의 특징은 중학교 때만 나오는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100점 맞으려면은 그런 거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 모의고사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집착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면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 영어를 잘한다. 100점 나왔으니까 고등학교 가도 잘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의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면 수능의 경우에는 주로 판단하는 능력이 글을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은 굉장히 곤욕스럽게 되는 것이 수능 시험이지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수능에 사용되는 지문의 출처는 상당 부분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쓴 논문 그리고 원어민들, 석사, 학사들이 보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글이 수능의 지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문들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객관적인 지표인 렉사의 지수를 기준으로 교과서 텍스트와의 난이도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검색을 해도 우리나라 교과서가 어느 정도 렉사일에 해당하는지는 자료가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물론 봤지만 제가 궁금해서 직접 유료로 렉사일 지수의 분석 툴을 구입하여 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중일 교과서 렉사일 지수를 검색해 보았더니 210에서 400에 해당하는 렉사일 지수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미국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렉사일 지수입니다. 그리고 중3 교과서를 분석해 보았더니 610에서 800에 해당하는 렉사일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미국 초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렉사이 지수입니다. 이번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렉사이 지수 분석기로 분석을 해보았더니 610에서 800에 해당하는 렉사이 지수다 라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 초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렉사이 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에 떠도는 수능 지문에 대한 렉사이 지수 데이터 분석도 보았지만 직접 텍스트를 넣어서 수능 텍스트를 직접 넣어서 렉사이 지수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렉사이 지수 1210에서 400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들이 수두룩하였습니다. 10문제 이상입니다. 이 정도의 렉사이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미국 현지 학생들, 고3 학년들이 다루는 텍스트의 수준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 고3 학생들이 보는 텍스트의 최대치가 1385인데요. 이것을 능가하는 지문들도 수능 지문에 나오고 있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신의 부교재로 사용하는 지문에도 상당수의 경우에 1400 이상의 렉사이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가 중학교 내신 점수를 믿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커먼코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그 미국 교육 당국의 권장 사항이라고 보셔도 돼요. 실제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 고등학교에서 요렇게 요 기준에 맞는 뭐 12학년 고3인데 뭐 1300대의 글을 읽어서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이 많냐? 많지 않습니다. 즉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도 웬만큼 수준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요걸 이제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상할 대로 미국 전체를 기준으로는 15%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 수능이라든가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그 지문이라든가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반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등학교 이후의 학습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자면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 수업은 충실하게 잘 듣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의 시간에 해당하는 시험 기간 이외의 시간에는 영어 실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내신 기간 1, 2주 이런 때에는 영어 교과서 보고 학교 필기 다져보고 이런 건 괜찮지만 그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에는 영어 실력을 기르는데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영어 실력 향상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글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글의 폭을 넓히고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꼭 해야 될 것은 문법도 기초부터 쌓아서 품사와 문장 성분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이론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요새 특히나 중요성을 얻게 된 것은 문법에 맞는 글을 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글쓰기야말로 단기적으로 향상이 가장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점에 주안점을 두어서 학습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단계적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혼자 최대한 하실 수 있게 혼공 방법으로 최근 영상에 올려두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정보가 많은 분들, 특히나 부모님이 정보가 많아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시는 그런 가정에서는 중학교 내신을 중심으로 두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뭐 시험 기간 뭐 그 해당하는 주 이 정도에 그냥 평소에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거 점검하는 식으로 해서 시험에 임하는데요. 그래도 A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영어 실력을 기르는데 중심을 두거든요. 그리고 뭐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대치 지역에서는 이 정보가 많고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 지역에서는 평소에 뭐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교과서는 별로 안중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큰 효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보가 별로 없는 곳에서는 교과서로 중심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실은 아무리 그 학습자가 학업적인 자질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점수는 고등학교 때 가서 박살이 나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 학습자들은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냐면은 절대로 학습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나오는 점수들이 형편없으니까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학습력이 좀 형편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거를 보는 게 실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요. 좀 화가 납니다. 그런 의식을 갖게 만드는 이 대외적인 정책, 표면상으로만 표방하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 비대칭을 없애야겠다는 마음에서 이번 편을 특히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편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